최재천의 희망 수업.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꿔야 하는 이유. 방황은 젊음의 특권. 저는 방황은 젊음의 특권이다 는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구보다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한 젊은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방황 끝에 막상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시작하니 인간은 왜 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싫을 정도였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저에게 연필깎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연필 깎고 방 청소부터 했거든요. 청소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고 결국 공부는 한자도 안 하고 잠드는 날이 더 많았죠. 그랬던 제가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15년을 그렇게 달리니까 상대적으로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웬만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방황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황은 방탕과 다릅니다. 그러니 절대 방탕은 하지 말고 방황하십시오. 아름다운 방황 말입니다. 여러 선생님을 찾아가 보십시오. 저는 심지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회운동에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시인을 찾아가 제가 시인이 되면 강릉에 돌아가 개울물에 들어갔다가 시나 몇 줄 쓰고 그러면서 평생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한때는 신춘문예에 도전해볼까 했던 적도 있고 조각가가 되고 싶어 좋아하는 작가들을 찾아가 보기도 했죠. 외교관이 되고 싶어 주한 외국인 대사를 종일 따라다닌 적도 있고 종교에 귀의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막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방탕이 아니라 방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껏 방황하십시오.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매 순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단 한순간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악착같이 찾는 아름다운 방황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황의 끝에서 드디어 꿈의 끈을 잡으면 그것을 꽉 쥐고 앞만 보고 달리면 됩니다. 과학하면 돈 못 번다던데, 고급차 못 탄다던데 하는 사람은 고급차 타는 학문을 하면 됩니다. 돈이 어디로 굴러가나 하는 것을 공부해서 돈 벌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돈을 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별로 부자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의과대학에 지원했던 친구들을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좀 늦게 갔는데 마침 의사들끼리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절 부르기에 그쪽으로 가서 앉았는데 그날 저녁 내내 화제가 모두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쳤냐? 너네랑 바꾸게? 툭 하면 한밤중에도 뛰어나가고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쓸 시간이 없어서 부인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쓴다면서 돈 쓸 줄을 몰라서 기껏해야 학생들 점심 사주고 책 사보는 게 전부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번 돈은 제가 쓰고 삽니다. 돈을 벌려고 단 1분도 노력해 본 적 없지만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저절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매일같이 하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에 과감하게 뛰어드십시오.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서 빨리 이루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걸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늘 행복합니다. 두 천재, 아인슈타인과 피카소. 창의성은 정의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에 의해 길러지는 것인지를 두고 참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죠. 아서 밀러라는 작가는 아인슈타인, 피카소, 현대를 만든 두 천재라는 책에서 창의성이란 통합적 사고와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카소와 아인슈타인은 각기 예술과 과학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시각적 상상력에서 많은 유사성을 지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이러한 천재성을 발휘하기에 이른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야구선수로 비유한다면 아인슈타인은 타율과 상관없이 어느 날 드디어 장외 홈런을 때린 사람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달랑 2개로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으니까요. 반면에 피카소는 수없이 많은 단타를 치다 보니 심심찮게 홈런도 나오고 그 중에 몇 개가 말로 홈런이 된 사람입니다. 피카소는 평생 엄청난 수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게르니카, 아비뇽의 여인들, 세 사람의 음악가 같은 어마어마한 명작도 있지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작품도 많습니다. 워낙 많이 그리다 보니 남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수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피카소가 천재성이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처럼 한 번의 일을 끝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하다가 그것들 중 몇 개가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천재가 된 겁니다.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안 쓰냐고 물으면 보통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고 답합니다. 아니, 실험 다 끝났는데 쓰면 되지 무슨 준비? 라고 다시 물으면 아직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어요 하고 말합니다. 다시 야구에 비유하면 그 학생은 좋은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을 보면 다들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첫 타석부터 홈런을 쳐요? 첫 타석에는 번트 되고 나가도 됩니다. 제가 최초로 쓴 논문은 한 페이지 반짜리 논문이에요. 그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단번에 성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천재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아닌데 아인슈타인처럼 한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니라면 피카소처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일들을 모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어느 날 한 번에 기가 막힌 걸로 대박 터뜨리려 하지 말고 피카소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걸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길을 쓸 게 아니라 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내가 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도전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중에 뭔가가 제법 훌륭한 결과를 낼지 모릅니다. 왜 기우제가 반드시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언젠가는 성공하는 겁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도 여러 번 큰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덤비니까 끝내 성공한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통섭형 인재라는 것도 별것 아닌지 모릅니다.
다양한 분야를 열심히 해보는 사람이 통섭형 인재니까요. 주어진 길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통섭형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카소처럼 살아보자고 말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 앞에 누가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눈이 좀 나빠서 누군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걸어가더라고요. 제 주제에 어떻게 아인슈타인을 따라잡겠습니까? 하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걷다 보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등 정도는 보입니다.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카소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한 번에 홈런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길이 나타날 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으면 그때부터 달리면 됩니다. 저는 2014년 배우 짐 캐리가 미국의 마하리쉬 대학교에서 했던 졸업식 축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짐 캐리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잘 웃기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꿈 대신 안정을 택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훌륭한 코미디언이 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코미디언 대신 회계사라는 안전한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잃으셨고 저희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여러 훌륭한 교훈을 얻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했던 한 가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낫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짐 캐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망할 거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망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가 별로 잘 나가는 분야가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못하고 그럭저럭 살 겁니다. 하지만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면서 인생을 날리는 것보다는 적당히 먹고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느 줄에 설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